사무실에서 자가지고 머리 부시시한데 미용실 갔다 올까? 차 물량이 뭐가 있나 봐야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차를 잘 모르면 상담이 어려워져요. 차 들어오면 뭐 기능이나 이런 거 다 검수해서 보거든요. 출고할 차들 도착해서 검수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이제 기아 자동차, 뭐 렉서스, SK 네트워크스, 벤츠 이렇게 거쳐서 남들이 벌 수 없을 만큼 또 큰 돈을 벌었고요.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2010년에 강남에 렌트카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제가 차를 하다가 정말 남 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믿었던 분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정말 가졌던 것을 신기루처럼 한 번에 확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고난, 역경, 힘든 삶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으로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카 사업이고 차가 또 압류당하고 잡히고 이게 복잡하게 또 소송에 휘말리고 그 이제 사기를 친 분은 이제 감옥에 가버리면서 모든 화살이나 책임이 또 저한테 돌아왔었기 때문에 대리운전하고 발렛을 했었고요. 낮에는 10시간씩 이제 다른 수입차 전시장에서 무전기차고 발렛을 했었고요. 저녁에는 카카오 대리 이렇게 요거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제일 괴로웠던 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제가 망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정말 싹 없어집니다. 이 한국은 망했다는 소문이 너무 빨라서 망했다고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안 받으세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전화도 안 받고 피해버리면 그게 너무 허탈감, 험한 감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도 팍팍 쓰고 기분 좋게 선물도 하고 베풀 수 있었다가 이거를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면 거의 절망감으로 가고요. 대리운전을 밤에 뛰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항상 커피 봉다리에 이런 레스비 캔 같은 거 이제 한 보통 5개, 10개씩 들고 다니면 수시로 마시면 졸리면 마시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커피를 캔커피 조그만 거를 몇백 원짜리 마셔도 잠이 안 깨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임산부 고객이셨는데 카니발 뒷자리석에 앉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가다가 그 화성인가 어디서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공황 상태, 멍한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억이 나요.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불렀대요. 빠지시라고요, 빠지시라고 했는데 못 빠졌어요, 제가. 근데 결국에는 한 10km를 돌아갔죠. 이제 내리면서 25,000원 받으면서 이제 기억이 나요. 꼴랑 10,000원 더 벌려고 일부러 돌아가셨죠 하는데 그때가 정말 내려서 정말 서럽게 울었었고요. 맛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다 누리다가 못 누리게 되면 비참해져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저는 힘들어도 괜찮은데 가족들도 같이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다는 거랑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죄책감이 너무 심해져요. 진짜 한 5평짜리 방 한 칸에서 또 버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추우니까 바닥은 그나마 따뜻한데 우풍이 있으니까 입에서 김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페트병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담아서 수건으로 돌돌 감싸면 그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따뜻합니다. 절대 혹한기 훈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기 위해서 무릎에 하나 끼고 가슴에 하나 끼고 자면 따뜻해서 잠이 와요. 왜냐면은 패딩 조끼를 입어도 코가 시려워요. 입에서 김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바퀴벌레.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어른은 안 물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피가 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마 살면서 그때가 제 이제 가슴에도 가장 상처가 많이 되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많이 못 해줬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장난감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 장난감 이제 완구센터 같은 데 지나갈 때 지금 아빠랑 이제 슈퍼맨 놀이 하자 그래서 눈 감아봐 하고 안고 전속력으로 지나가요. 그래야 이제 사달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말할 수 없는 게 책도 아파트 가면은 새 거 같은 책을 많이 버려요. 그걸 밤에 가서 이렇게 수거에다가
닦아가지고 책꽂이에 꼽아놓고 하면 새 책 같잖아요. 남모르게 하는 거랑 또 친구들한테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요. 그러니까 옷이 작아지니까 빌려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옷 버리는 거 있으면 나 다오.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 하니까 창피하니까 말은 못하고 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미안한 감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도 가봤어요. 양화대교도 가보고 한번 너무 절망 끝으로 가서 이 강을 봤죠. 강을 봤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빠져 죽을 걱정이 아니라 추운 거예요. 우선 내가 들어가면은 수영은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춥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 걸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 택시고 차고 다 그냥 지나가요. 정말 이러고 딱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말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이 생각을 했어요. 몇 초죠? 딱 들어가서 몇 초 만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잘못되면 빚이라든지 모든 괴로움은 저는 편하지만 가족이 짊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몇 시간을 걸어서 아무 찜질방이나 갔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펑펑 울고 이제 다짐했죠.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빚만 절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게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사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빚만 안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의지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든지 기회가 오면 진짜 한 번만 나한테 어떤 일이 기회가 주면 이제 이거를 동아줄 삼아가지고 사실은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찌푸에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줄이 됐죠. 저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정말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간절하고 절실하게 했고요. 일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돈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정말 일하고 싶었었는데 그 기회가 찌푸에서 왔어요. 와서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잘하겠다는 다짐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는 약속할 수 있다고 해서 1년만 지켜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도 이제 40살이 넘었고 또 몸도 젊은 친구들보다 느리고 많이 쉬었잖아요. 다른 이제 걸 하면서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찌푸에 와서 또 한 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회가 왔고요. 또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남들 8시간 일할 때 저는 16시간 일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에 선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5년, 10년 되신 베테랑 분들이 워낙 다 잘하고 계시니까 꿈은 있었죠.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영업은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열심히 했습니다. 나 잘합니다. 소용이 없고요. 내가 증명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 팔았던 게 아니에요. 첫 달에는 죽으라고 했는데 한 대 팔았어요. 정말 주유소 10군데다가 현수막 걸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다 제 팜플렛 만들어서 꼬지암에 잡지들 사다 꽂아놓고 명함 놔두고 심지어 저기 수산시장 가서 밤에 전단지 돌리고 그때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요.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한 대 파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내가 왕년에 다 얘기하죠 누구나. 내가 왕년에는 열대순 정말 잘했었는데 그 왕년은 과거일 뿐이에요. 현실은 정말 냉혹하고 냉정해가지고 그래서 입사하고 몇 달 뒤부터는 정말 일주일에 한 이틀은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소파가 제가 맨날 자는 데예요. 겨울에는 뭐 침낭도 있고요, 이불도 있고, 패딩 조끼도 있고. 내가 여기서 밤마다 이 차들 돌면서 저희는 롤플레잉이라고 해요. 아니면 워커어라운드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경력자 오래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여기서 먹고 자면서 밤마다 이 불 꺼진 전시장이잖아요.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차마다 돌면서 이거를 밤마다 몇 시간씩 하니까 입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파는 제품에 대해서 입에 붙고 자신감이 있을 때 고객도 알아봐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전문가다. 차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그리고 티키타카라고 해서 저희 랭글러라든지 이런 차들은 튜닝이나 꾸미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딱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답이 딱딱딱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전문가고 잘하는구나. 이게 있는데 고객분들이 요새는 전문가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보면서 다 공부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당 직원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늦거나 잠깐만요, 제가 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벌써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다 들어가 있고 내가 파는 제품 지식에 대해서는 이게 빠삭해야 된다고 하나요? 자신감 있게 본인이 체득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고 설명서 보고 읽어주고 이거 하고 그러면 누구나 똑같죠. 어떤 직업을 하건 자기 파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성과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는 어떤 걸 팔아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거는 뭐 생선이라든지 뭐 어떤 가공식품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지식과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잘 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간절히 노력하다 보니까 뭐 한 대가 10대가 되고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정말 쭉쭉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건강하고 멀쩡하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새벽이나 밤이나 뭐 낮에 빨리 계약하는 날은 뭐 새벽 5시 반, 6시에 계약한 적도 있고 자정에 계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출고 고객들 같은 경우 가끔 여기 거의 밤 10시, 11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바쁘신 분들, 연예인분들은 늦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날 기억하고 찾아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만의 시간만 따진다면 딱 근무 시간 외에는 쉬어야죠. 근데 영업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해요. 한 번 죽으면 어차피 영원히 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영원히 바쁠 수는 없고 영원한 1등은 있을 수 없는데 누군가 나 찾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거는 절대 물 들어올 때 노져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찾아줄 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떨어지지 않거든요. 영업은 그 나태해지는 게 너무 쉬워요. 요새 겨울이잖아요. 눈 오면 눈이 와서 위험한데 왜 나가? 하루 쉬어야지. 눈 안 오는 날 해야지. 비 오면 또 비가 와가지고 맑은 날 하지. 그러니까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사실 모든 게 핑계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영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자기가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저처럼 16시간 일하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딱 이거예요. 오늘 비 온다. 오늘 몸이 찌뿌둥하다.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흐름을 잃어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일하기 너무 싫다. 그럼 오늘 딱 2시간만 악착같이 하겠다 해서 그 2시간 동안은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하루 제껴도 돼요. 왜? 2시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하루에 일 안 하고 놀잖아요. 그래 오늘 PC방 가서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 되면 당구장 가서 좀 하고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이거예요.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마스터 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란 데서 내 가치, 내 존재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알아주면 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키가 돼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성공할 수도 있고 뭐든지 도전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남이 열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열어주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본인이 마스터 키가 돼서 다 열고 앞으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남들이 문도 열어주고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데 남들은 전혀 여러분을 걱정해 주지 않아요. 평생 달릴 수는 없어요. 경주마처럼 영업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정도면은 주변에서 그래요.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한 걸음 보고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꾸 그게 안 돼요. 제 유튜브 채널 컨셉도 차에 진심인 남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면 그 사람은 정말 찐팬이 돼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하나 얻은 게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이 감사함이란 거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공기는 전혀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잠깐 코 막고서 10초만 숨 안 쉬어도 그걸 아는데, 중요한 거는 흔하고 항상 옆에 있는 거는 고마운 걸 몰라요. 그 망했을 때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 뇌릿속에 있어서, 그다음에 주변에서 저를 찾아주시거나 불러주시면 정말 시간이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새벽이 됐건 자정이 됐건 불러만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항상 다 이어가겠습니다.